오늘은 일단 시장이 적당한 선에서 반등이 잘 나왔죠. 코스닥 기준 2% 정도의 반등이 나왔고 코스피는 1% 정도 딱 이제 절반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시장이 좀 무리하게 조정받은 바가 있죠. 좀 조정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셌죠. 파동이 거의 뭐 폭락에 폭락도 아니야. 근데 폭락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한 주 내내 하락으로 어,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서 개인들이 잔뜩 사들였어요. 개인들이 올 한 해 7조 원을 사들였다고 말씀드렸고 코스닥에서만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도 한두 달 사이에 1조 5천억 원 이상 사들였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신용장구가 그렇게 늘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용장구가 늘긴 했어요. 꽤 조단이 1조 가까이 늘긴 했습니다. 1조 정도 8조 원대 9조 원에서 시작해서 10조 원 8조 원에서 9조 원 1조 때 좀 늘었을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신용이 움직이는 것 치고는 그렇게 굵직하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고 아직도 10조 원 밑에라는 거 평소 같았으면 벌써 10조 원 넘어갔을 수준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도 나름의 지금 반등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일단 지금 제가 1번에 썼던 지소미아 관련된 내용이 일단 1번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소미아가 연장이 돼 이렇게 지금처럼 종료가 파기가 안 되고 또 시간을 끌다가 다음으로 미루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지소미아 파기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뭐 그래서 근데 뭐든 결정 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든 결정 나도 증시에는 상관이 없이 미리 다 선반영 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크게 염려할 건 없는데 지금처럼 됐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은 지난주에 우려감에 내려갔던 거는 커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과하게 우려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파기되는 쪽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파기되는 쪽으로. 그러나 일단 쉽게 파기가 안 될 겁니다. 일단 미국이 반대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국가 간의 문제를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중요한 결정을요. 좀 깔끔하게 끝나지 않은 건 있죠. 조금 뭔가 개운하지 못하고 뭔가 좀 찝찝하고 끝난 다음에 서로 약속을 어겼다. 일본에서 서로는 아니고 일본에서 주장을 했죠. 원래 6시에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흘려서 노출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현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뭐 서로 간에 딱 이렇게 하기로 딱 시원하게 뭔가 딱 된 게 아니라 자꾸만 뭔가 뒤처리 안 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걸로 이슈가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올라갔던 빅텍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올라갔던 빅텍은 오늘 10% 정도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코스닥보다 좀 약해요. 지난번에도 60일선 원래는 평소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장보다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8월달 되기 전에는 8월달이 아니라 9월달 되기 전에 근데 이 전에는 시장보다 여기까지 시장보다 강한 편이었어요. 이날 기준으로 이 거래 터진 날 기준으로 이 전까지는 코스닥이 반등할 때 먼저 더 올라가서 좀 약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산 위에서 쳐다보는 느낌이라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먼저 올라가서 코스닥이 서서히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뭐 바라보는 느낌이다. 천병대 말씀드리면서 했었죠. 근데 저 거래가 크게 터지고 나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장보다 약해졌어요. 60일 이탈도 먼저 진행됐고 더 세게 진행됐고 지금도 시장은 60일에 올라왔으나 얘는 지금 거기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중요성이 이 기준점 이전보다 조금 낮아진 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바이오들의 힘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졌어요. 약간 HLB나 신라젠 같이 굵직한 바이오들 있죠. 헬릭스미스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조금 더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오늘은 어쨌든 대형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했던 날이고 늘상 보던 거예요. 늘상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이 나오는 그 시기에 일단 지수부터 끌어올리려면 대형주를 먼저 집중 포격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기관 외국인 자금들이
대형 바이오주들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먼저 올려놔야 되니까. 코스닥을 지금 2% 정도 올려놓는다면은 중소형주를 올리는 게 나아요? 대형주를 올리는 게 나아요? 대형주에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즉 시장을 먼저 만든다. 항상 겪어오는 거 항상 매달 보잖아요. 매달 한두 번씩 보는 거 아니에요? 시장 먼저 대형주 먼저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 급등 나오고 상한가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도 나오죠. 오늘도 첫 반등이 첫날이기 때문에 강한 종목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에 꼽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2,400개 종목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 나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통상. 마찬가지로 오늘 거래대금은 삼성전자가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기록을 했죠. 그만큼 수급 쏠림이 적었고 수급이 전반적인 종목으로 다 돈이 분산됐다는 거예요. 왜 분산돼요? 일주일 내려갔으니까 골고루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 줄 때 갑자기 집중해서 거래 한 종목에 막 쏠리면은 그거 사람들이 반등이 문제가 아니라 다 쏠릴 거 아니에요. 또 그냥 자연스럽게 또 쏠리면 쏠리고 돈을 또 부르게 된다는 거죠. 개인들도 그냥 잔뜩 가지고 있는 채로 그냥 둘 것이고. 지금은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개인들이 무리하게 과매수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매수된 물량을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일단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도 코스닥은 한 660억 정도 팔았는데 택도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렇게 개인들이 팔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깨끗한 판에 했을까요? 종목들이 한 주간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빠르게 떨어지면서 개인 심리가 망가졌어요. 그만큼 많이 샀기 때문에 떨어진 구간에서 잔뜩 무리하게 샀기 때문에 누군가 빌린 돈으로도 샀고 내가 가진 돈의 거의 대부분을 그냥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원치 않게 써버렸단 말이에요. 계획적이지 않게 써버렸어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다음날 오늘 주말 지나고 월요일 되니까 갑자기 종목들이 막 한 방에 막 빵 터지고 막 상한가하고 막 이런 게 막 널렸어. 내가 가진 종목들이 내가 미처 팔 생각을 하기도 전에 급등이 나와. VI 걸리고 막 난리가 나. 사람들이 일단 안 파는 경우가 많아져요. 아니 지금 개인들을 또 안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것들은 금방 식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서 터지면 이 시기에는요 어차피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연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끌어주는 게 좋아요. 개인들의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고민할 시간을 많이 줘야 돼요. 개인들이 난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천천히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분봉들 보시면 이런 거 많을걸요. 오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 단계씩 올라가. 이런 거 많을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한 3-4% 반등 나온 것 중에서 정말 많을 거예요. 오늘 각자 가진 종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2에서 5% 정도 반등이 가장 많을 거고요. 시원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냥 오르락내리락. 예를 들면 2,300원에서 2,400원까지 왔는데 이 중간에 2,300, 2,350, 2,320, 2,420, 2,370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폭발하지 않고 많은 종목들이. 왜? 개인들의 고민할 시간을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고민을 하면서 내가 부담을 느낀 종목을 너무 많이 사서 부담을 느낀 종목을 이 고민하는 시간 동안 팔아서 어디로 갈까요? 지금 핫한 걸로 꼬임당해서 들어가요. 고점에서 또 20몇 프로 또 상승한 거 들어갑니다. 물론 몇 개는 상한가를 갔겠지만 그 몇 개를 잡을 만한 확률과 내가 잡은 시점부터 떨어질 확률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았어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따라 들어갔을 때 내가 이길 확률이 더 월등히 높았다면 지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항상 내가 들어가면 고점이더라, 그런 경험이 많더라 하면 또 거기에 뛰어들 거 바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내가 안 된 걸로 또다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바보잖아요. 학습을 못하는 사람은 학습을 하는 동물이에요. 그렇죠? 확률이 내가 지금까지 높지 않았다면 그거를 피해야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상황에 맞게 오늘은 요런 날이네, 요거에 수능을 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지난주는 이상한 그 시장 하락할 만한 내용들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원래는 하락이 나오지 않았어야 될 시기에 나왔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맞게 시장을 살펴봤다면 지금 오늘 월요일은 사실 개인 수급이 매도가 나오지 않았으면 오늘도 불안했어요. 그리고 지소미아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는 안 좋은 쪽으로 결정이 되면 월요일 오전에까지
하락을 이어가다가 자리 잡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약간 기대 이상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바로 갭 떠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종가까지 그래서 유지가 되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오늘 종가까지 과연 이게 월요일 오후에 고꾸라지지 않고 시장이 올라갔다가 고꾸라지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개인 수급을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잡고 개인 매도가 동반되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오늘 결과적으로 조금 약했지만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내일부터 그 확인된 바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급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오전부터 예상하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진 종목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종목들이 없으면 오늘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현금밖에 없으면.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내 가진 종목을 일단 기본적인 반등을 보고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이거를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내가 이렇게 고민할 시간을 줬던 종목들을 아이고 팔고 20% 이상 급등 나오는 걸 따라잡아서 만약에 여기서 이게 꺾이잖아요. 꺾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그냥 아유 별로 반등 안 나오네 이거 팔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팔고 아침에 나노캠텍 예를 들게요. 이거 팔고 아유 뭐야 왔다 갔다 계속 하네. 팔고 IM으로 가자. 오늘 아침에 한 20몇 프로 올라간 거 오늘 아침에 22% 올라가네. 와 급등 나오네. 오케이 IM이다. 매수. 이랬을 때 내 심리가 어떨 것 같으세요? 심리가 어떻게 바뀔까요? 개인들이. 이외는 이렇게 고꾸라지고 내가 오늘 시장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시장은 지소미아 뉴스 보고 오늘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꼬였을 때 내 심리가 어떻게 망가졌을까요?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판 건 올라가고 내가 산 건 떨어지고 아이고 대체 시장 좋은 날도 이러면 대체 돈을 언제 벌어요? 일단 지금은 내가 가진 걸 기본적인 반등을 다 보는 시기입니다. 물론 개별 악재가 나온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는 악재 나온 게 은근히 좀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뭐 무상감자 얘기, 오리엔트 바이오도 뭐 하한가 근처까지 간 것도 있고 시장에는 항상 악재가 나오고 빅텍도 사실 시장에서 빅텍의 입장에서 볼 때 악재죠.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지 않은 건 악재죠. 이렇게 뭐 떨어진 것도 있어요. 시장만큼 못 올라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종목만 몰빵한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줘야 된다는 거죠. 내 계좌 전반적으로 종목을 나눠서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오늘 반등인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심리가 꼬여버리면 다음도 없어요. 망가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일단 보고 종가까지 수급 유지, 시장 유지가 되는지 확인했으니까 내일부터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내일부터는 매매를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는 교체할 것도 교체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물은 간단히만 보자면 외국인들이 평소에 지난주 한 주 동안은 항상 개인들이 먼저 상방으로 당겨놓고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그걸 커버해 나가는 시기였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약간의 상방으로 미리 만들어놨어요. 즉 코스피 환산 기준으로 2150포인트 전후로 올려놓겠다라는 의지를 먼저 보였습니다. 근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상승이 아니죠. 2130 정도 움직였을 때 2150이면 사실 12월 11일까지 옵션 만기일까지 20포인트 정도 차이를 두고 계산을 한다는 건데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큰 수급을 받지 못했다. 많이 못 올라가고 계속 우하향했잖아요. 오늘 올라간 다음에 우하향했잖아요. 옵션에서 별로 안 올리겠다고 신호를 주는데 코스피 종목을 덤비면 또 안 된다는 거죠. 하더라도 코스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만약에 오늘 신규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 코스닥 종목을 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코스닥 대형주, 중대형주를 시장을 또 관리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대형주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진 중소형주 관망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지나가면 중소형주 세게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거니까. 코스피는 오늘 우하향 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고 선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에 영향을 주는 선물도 마찬가지로 오늘 일찌감치 띄워놓고 우하향했어요. 코스닥은 계속 올라갑니다. 반면에 코스피와 코스닥 괴리감이 또 큰 상태였어요. 기존의 코스닥이 무리하게 더 많이 떨어졌고 전 세계 증시가 조정받는 것에 비해서 코스닥이 훨씬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괴리감을 맞추기 위해서 한 나라의 증시가 차이가 심하진 않다고 말씀드렸죠. 적당히 키 맞추기가 됐는데 코스닥만 무리하게 떨어진 바가 있었으니까 오늘 코스닥을 더 많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괴리감. 수급적인 거. 개인들이 팔아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좀 더 팔아줘야 돼요. 이 정도 올라가는데 코스닥이 600억, 개인들이 600억 정도 팔아요. 역시나 올려줘야 판다. 이거는 언제나 성립되는 공식이죠. 최근에.
더 올려줘야겠죠. 개인들의 매도를 더 이끌려면. 충분히 겁은 좋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공포지수도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코스피가 얌전해가지고 공포지수도 음봉으로 좀 내려갔죠. 조금. 코스닥이었으면 더 내려갔을 텐데 이거 코스피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포감을 이미 많이 느꼈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줘도 개인들이 이렇게 팔아요. 코스피도 오늘 많이 팔았고 1000억대 이상. 앞으로도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좀 더 팔아주려면 시원하게 올려줘야 될 겁니다. 근데 계속 올리기만 하면 또 안 돼요. 중간중간 충격도 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 심리, 내 심리라고 생각하세요. 내 심리가 즉 그게 모이고 모여서 우리와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심리가 또 내 심리인 거예요. 이게 주식이 어려운 이유죠. 내 심리를 이겨내야 되면서 그것과 싸워야 되면서 반대로 해줘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나는 공포감을 느끼고 정말 팔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공포감을 느껴서 지금 개인들이 팔고 있는데 나는 그것과 반대로 해줘야 돼. 그거를 제가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심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항상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표와 이것저것 그 선물 옵션 등 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오늘 요 정도 4가지 관점으로 시장을 말씀드렸고 결론은 오늘 그냥 각계격파 당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고 화요일부터 판단하시라. 오늘까지 유지된 걸 확인을 했으니까. 오늘 종가까지 유지된 걸 확인을 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이 확인된 걸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수급도 좀 더 필요한 한 거니까. 그리고 오늘 중소형주들은 많이 못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그게 더 나중에 크게 갈 종목들이에요. 오늘 개인들의 고민할 시간을 많이 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나중에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 시세를 크게 줬던 종목들을 되감기해서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차트를 돌려보세요. 그 전에 과연 어떤 흐름들을 보였나? 그렇게 급하게 가려고 했나? 우리가 115% 수익 냈던 거니까 필록스를 다시 보자면 그 전에 어떻게 진행을 했나? 사람들 쳐다도 보지도 않고 최악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요. 한순간에. 그렇죠? 천천히 가줘야 돼요. 천천히. 급하게 수직으로 상승하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외봉 많이 봤죠? 급하게 점상 갖고 올라간 거 금방 식어버려요. 남영비비안 같은 거 그랬었잖아요. 아니다. 그거 뭐야? 게임주 중에 그 뭐지? 그 남영비비안처럼 올라갔던 게임주 그거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헷갈리네. 잠깐만요. 게임주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최근에 막 미친 듯이 뭐 올라갔던 거. 그 이름 뭐더라? 생각나시는 분? 점상 막 날아가고 했던 거. 남영비비안 스타일로 올라왔던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올라가면 금방 식어버려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것보다 조금 더 판을 좀 깔아준 다음에 나중에 적당히 올라간 시점에서부터 튀어주는 게 더 많이 먹거리가 생깁니다. 그게 좀 덜 털릴 확률도 높고. 하여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좀 더 내일부터는 조금 오늘과는 좀 다르게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돈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쓰는 게 좀 더 바람직하고 어차피 돈이 있어봤자 주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계좌를 어느 정도 올려놨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또 18분 걸렸네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푹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